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에요.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 영앤 리치인가요? 29살에 연매출 10억 원이라는 갑부. 그녀의 직업은 인기 모델 같기도 한데요. 어서오세요. 갑부의 깜짝 변신.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20대 송희 씨가 시장 분식으로 3평 남짓한 가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네요. 날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는 갑부의 분식. 6년 만에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송희 씨의 분식점. 인기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안팎으로 만석이네요. 가게 한쪽엔 유명인들의 흔적도 가득한데요. 미식가 홍진경 씨부터 먹방 요정 홍윤아 씨, 우리 딸 미자도 왔었네요. 유명인들이 발도장을 찍을 만큼 인기 있는 이 집의 비밀 궁금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 많은 손님들을 겪어내는 사장 송희 씨. 인형 같은 외모로 순대를 썰고 있는 그녀. 칼질도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면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손님이 많다 보니 여러 건의 주문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 김밥 써는 것도 달인 수준이네요. 두 분 들어오시면 돼요. 가게 안과 밖을 드나들며 손님을 응대하는 갑부. 튀김 골고루 드려요? 분식에서 빠질 수 없는 튀김.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내는 바삭한 튀김도 이 집의 인기 메뉴인데요. 종류가 무려 12가지. 제 아무리 튀김이 맛있어도 이 떡볶이가 빠지면 섭하죠. 매콤달콤 쫄깃한 떡볶이에 튀김까지 더한다면 환상의 궁합이죠. 갑부표 시장 떡볶이 맛이 어떠신가요? 일본인에게는 어떤 맛일까요? 신세계지요. 국경을 넘나드는 맛있는 맛. ちょっと辛いけど美味しい。 똑같은 떡볶이 같지만 한 번 맛보면 차이가 난다네요. 가게의 모든 메뉴를 매일 거의 혼자서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오징어 튀김을 튀기는 모습이 어쩐지 칼질할 때와는 달리 어설픈 모습인데 설마 튀김을 처음 튀겨보는 건 아닐 테고. 가만히 살펴보니 양쪽 끝을 잡고 쭉 폈다가 살짝 놓는 식을 반복하는 송이 사장. 아하, 다 계획이 있었군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랍니다. 이제 넣으면 바로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잡아서 길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튀기고 있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매출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디테일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반죽의 농도와 기름의 온도, 튀김의 모양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만들어내는 송이 사장. 이런 세심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튀김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한바탕 튀김 축제를 마친 후 가게 밖 손님들 자리로 나가는 갑부. 이번엔 빠르게 튀김 정리를 시작합니다. 깊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옷이나 뭐 그런 것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갑부만의 방법 궁금합니다. 처음에가 새우, 왜냐면 꼬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밖에 놔야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김말이, 고구마, 이제 야채 튀김 이렇게 하는데
진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네요. 손님 눈길 자극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은 탐스러운 새우부터 그 다음 줄엔 색이 있는 김말이 튀김, 고구마 튀김 순으로 착착 정리하는데요. 이게 바로 송이 씨의 튀김 진열 코스. 정말 안 먹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추억의 맛 떡볶이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떡살떡. 갑부의 성공 열쇠인 첫 번째 황금 비율. 밀떡과 쌀떡의 9대1 비율인데요. 쌀떡에 나오는 그 전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나와서 아예 안 넣은 거랑 또 다른 맛이 있긴 해요. 이건 뭔가요? 저희 떡볶이 베이스 다대기. 떡볶이 소스에도 갑부의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청양고추 조금, 설탕, 다진 마늘, 물엿, 간장. 가까이 재료들을 갑부만의 비율대로 정확히 넣고 골고루 배합해 주는데 이때 뭉침 없이 잘 섞는 게 포인트. 잘 배합된 소스를 3일간 냉장에서 숙성해주면 소스 완성.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네요. 가장 중요한 것. 된장이에요. 다들 된장? 이러더라고요. 떡볶이에 된장이 들어간다니. 엄청 오래 끓인 육수를 넣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방 환경상 그게 조금 어려워서 빠르게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인스턴트 깊은 맛이라고 할까요? 된장을 넣을 때도 황금 비율을 꼭 따져야 하는데요. 떡볶이 소스와 된장의 비율을 9대1로 맞춰야지만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센 불에 한번 팔팔 끓여주는데요. 안에서 한번 끓인 떡볶이는 손님들이 있는 외부로 옮겨준 후 어묵과 대파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밖에 나와서 한 번 더 졸여야 완성돼요. 이렇게 여러 번 정성을 쏟아야 갑부표 시장 떡볶이가 완성. 이제 방금 오징어가 튀어가지고 6년차 분식집 사장님에게도 화상은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옆에다가 연고를 둬요. 사실 젊은 나이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데워드릴게요. 하루 종일 장사에 매달리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진짜 힘든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처음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게를 나름 나의 브랜드화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모든 메뉴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팔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었던 하루. 과연 오늘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요? 213만 400원?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배달페이, 계좌이체, 현금 이게 되게 많아요. 시장은 현금 매출이 절반. 잔돈이 나왔습니다. 갑부의 정사는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탑처럼 쌓아 올린 현금들. 과연 현금 매출은 얼마일까요? 현금은 77만 1,000원. 오늘 하루 현금 매출만 77만 1,000원. 여기에 배달앱과 휴대전화 결제, 계좌 이체까지 모두 합하면 주말 하루 매출 총 358만 8,300원. 4,000원만 해도 거의 900인분이 나간 거예요,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지친 송이 씨도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연매출 대공개. 주말 하루 매출 평균 360만 원. 연매출은 어림잡아 약 10억 원.
아침 시간에 주 메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김밥입니다. 본격적으로 김밥 만들기 돌입! 먼저 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가쁘만 넣는 독특한 소스가 있다는데요. 노란 액체의 정체는 사장님 지금 넣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저희 집 김밥 비법입니다.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뭐예요? 사실 저희 김밥에는 야채 기름이 들어가요. 김밥에 채소 기름이? 채소 기름을 만드는 법에도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대파와 양파를 6대3의 비율로 기름에 넣고 처음부터 함께 끓이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우연히 중국 요리에서 생각해낸 채소 기름.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김밥의 감칠맛을 더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줬답니다. 6년차 베테랑 솜씨답게 기계처럼 척척 김밥말이도 없이 맨손으로 야무지게 김밥을 말아내는 송이 씨의 손. 기본 야채 김밥에 저희 8가지 들어가요, 재료가.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 맛살과 우엉, 계란, 어묵, 햄까지 8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넣은 송이 씨표 김밥. 제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송이 씨에겐 남일이랍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재료가 들어가는데도 몇 년째 김밥 가격이 동결이라는데요. 한 끼 식사 든든하게 책임져줄 송이 씨표 김밥. 이러니 단골 손님들이 끊어질 리 없겠죠. 채소 기름으로 감칠맛을 더한 갑부의 특별한 김밥입니다. 세평 남짓한 가게에서 자신만의 황금 비율로 분식을 만들어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당찬 20대 갑부. 앞으로의 인생에서 최고 황금 비율도 찾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칠맛은 기본.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숙성회로 초밥을 만드는 갑부. 줄 서는 초밥집을 만든 비장의 메뉴가 있으니 붉은색 연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부의 초밥집 비장의 메뉴라는데요. 갑부가 개발한 여러 메뉴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연어 초밥. 아직까지는 흔히 아는 연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건 비트 아닌가요? 비트 위에 깨끗이 손질한 연어를 올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연어에 약간 비린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싫어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잡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그라브락스. 그라브라스 그거 아니에요? 그 그라브락스랑 방법이 완전 틀려요. 들어가는 재료부터 방식까지 완전 틀려요. 비트 위에 올린 연어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뿌리더니 알 수 없는 액체까지 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비법이거든요. 예, 그 비법 원액이랑 비법 가루를 해서 저희가 간편하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숙성하고 있어요. 천연 재료를 적정 비율로 배합해 숙성액을 만든 것인데요. 갑부가 아니라도 직원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 훨씬 더 편리해졌답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짜자잔, 이것이 바로 갑부가 개발한 비장의 메뉴 붉은 연어입니다. 색이 참 곱네요. 비법 재료로 연어 특유의 비린내는 줄이고 비트로 색을 입힌 갑부의 붉은 연어. 자연스럽게 숙성이 더해져서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연어인 줄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갑부의 초밥집 시그니처 메뉴이자 억대 매출을 가져다준 붉은 연어 초밥. 붉은 연어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롤 위에 연어를 올린 붉은 연어 롤. 꽃인지 음식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갑부의 음식.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 저녁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 잘 부탁드릴게요. 파이팅하고 오늘 저녁 우리 삼총사. 네.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바쁜 시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나서는 갑부. 사장님 일하시다가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지금 다른 매장 저희가 또 있거든요. 네. 네. 또 있으신 거예요? 네, 총 7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요. 7개나요? 네네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만 총 7개 초밥집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7개 매장 중에서도 본점 다음으로 자주 찾는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부가 두 번째로 연 초밥집입니다. 본점보다 직원도 더 많고 주방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정작 홀에 있는 테이블 수나 규모는 본점과 비슷합니다. 매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네, 별로 잘 안 크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가게를 이제 차릴 때마다 거의 20평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꼭 보시다시피 외졌거든요, 여기가 많이요. 저 외진데 선택한 이유가 저 큰 대로변, 뭐 사거리, 막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장사 잘 된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가 월세라든지 권리금, 보증금 다 비싸거든요. 저는 그런 데 투자할 바에는 좀만 뒤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한 데 가면 나는 이제 그 돈을 아껴서 고객이나 혹은 직원한테 베풀 수 있겠다. 그 돈을 거기다 쓰자. 굳이 거기 메인 사건 들어가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는. 네. 매출은 나와요? 매출은 이제 천 단위가 아니었고 바로라 했잖아요. 억 단위가 됐거든요. 바로 첫 달 오픈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억대 매출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실제 지난달 매출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스기에서는 2억 1,900 나왔고요. 단말기에서는 2,08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지금 그 2억 4천 정도 나왔네요. 정말 억소리 나는 매출이네요. 들어올 때 누른다고 그래도 욕심나지 않았어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욕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욕심을 계속 부린다 그러면 이 체계가 무너질 거예요. 한 개 한 개 정성을 들여서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영점 4곳의 매출과 50%씩 수익을 나누는 반직영점의 매출을 더하면 예상 연매출 약 132억 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승 씨보다 훨씬 먼저 요식업의 길을 걸어오신 부모님의 음식점인데요. 밥은 먹었어? 먹고 왔으니까. 먹었어? 자, 마셔 먼저. 맛이 없어. 아니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대표님 영업 없이 애인 같아요. 아, 그래요? 애기예요. 저한테는 영원한 애기라고요.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자나깨나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 아들의 요식업 도전을 가장 반대한 사람도 부모님이었습니다. 말겠죠,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이 장사라는 게 참 해보면은 쉬운 것 같아서 제일 어려운 게 장사고, 제일 힘든 게 장사고. 너무 속이 타서 개도 안 먹는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간쓸게 다 빼고 장사를 하거든요. 어려움이 없게 컸다 그러시던데. 어려움도 있었죠. 여기 왔을 때, 저기 오락실 좀 하다가 한 2억 가차이 까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이제 계속 연장이 돼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2년 동안 또 생활했죠, 여기에서.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여기 사셨다고요? 네. 여기가 아이들이
먹고 자고 저희 네 식구가 같이 지냈던 곳이에요. 아니 창고로 써 있는데. 네. 지금 요즘 참고로 아주. 이렇게 조그만 데서 저희가 생활했었어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컨테이너 생활까지 해야 했던 네 식구. 사장님의 생활만 보면은 네. 다들 뭐 금수저냐, 부모님한테 이어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들 그래. 도와준 거 아니냐, 다들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도와줬어요. 하나도. 네,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결혼식까지 다 결혼도 네. 본인이 다. 고맙죠. 아들만 둘이니까 부담감은 아빠가 엄청 컸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돈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경험도 저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힘든 게 없었더라 그러면 고마운 줄 몰라요. 사람들은 고마운 걸 알아야지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그래서 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떡볶이 갑부들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대기업 입사 동기였지만 인사 한번 해본 적 없는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었다는데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우리가 때 되면 밥 주고 뭐 대출도 많이 나와서 집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이른바 진짜 안정적인 생활이 우리가 진짜 정년 때까지는 딱 보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너가 맡은 그 일만 해준다면 그런 곳인데 왜 굳이 여기서 나가려고 하냐. 안정적이라는 말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너무 안정적이라서 너무 좋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한없이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졌었어요. 7년 뒤 강민 씨가 있는 부서로 옮기고 난 뒤 두 사람은 서로의 같은 생각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친구도 어떤 사업이나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혹시 요거 한번 해볼래요? 마치 자기도 찾고 있던 사람처럼 아마 10초를 망설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주말을 이용해 시작했던 두 사람의 동업. 몇 번의 실패 끝에 강민 씨의 머릿속에 스친 건 바로 홍곤 씨가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보자 해서 서로 처음으로 좀 큰 돈을 나름대로 넣어서 1년만 해보자. 그때 초기 비용 얼마나?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같은 날 회사를 퇴사한 뒤 떡볶이 밀키트 사장님으로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연봉 얼마?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나왔을 때 한 6,500 정도? 두 사람의 확고한 자신감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떡볶이. 전국에서 찾아주는 고객들 덕분에 없어서 못 파는 떡볶이가 됐답니다. 두 사람의 매출이 궁금해지는 순간 택배차에 꽉 찼던데 오늘 몇 박스 보내신 거예요? 박스로는 약 한 730박스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네. 730개 파신 거예요? 아니요. 1인당 그러니까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 하나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0개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 달라요. 예. 그래갖고 떡볶이 개수로는 3,600개 정도. 3,600개요? 오늘은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몇 개나 보내세요? 하루 평균 저희 2,300개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는 주문표를 보니 매출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번 달에 2억 9,700만 원 정도. 얼마요? 2억 9,700. 2억 9,700만 원이라고요? 두 사람이 대기업을 뛰쳐나와 떡볶이 밀키트로 벌어들인 연 매출은 약 36억 원.
이만하면 동업하길 참 잘했네요. 일단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떡 작업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이건 한밀떡 아닌가요? 한 줄 한 줄 직접 손으로 떼어줘야 하지만 홍건 씨가 개업 때부터 판밀떡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쫄깃한 식감 때문이랍니다. 또한 판밀떡엔 밀과 물, 소금 외에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맛과 식감을 둘 다 잡은 밀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쫀득쫀득한 순수한 떡에 잘 스며든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떡볶이.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만드니 어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홍권 씨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강민 씨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저희 소스에 쓸 치즈하고 네. 마늘을 좀 갈아가지고 준비해 놓는 과정입니다. 치즈가 들어가요? 네. 저희 소스 재료 중에 치즈랑 마늘이라는 거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래요? 네. 2년간 숙성된 이 치즈는 이탈리아에서 첨가제나 보존제를 일절 넣지 않고 만든 천연 치즈로 유명하다는데요. 저희가 천연 조미료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MSG를 안 쓰면 감칠맛이 안 나요. 예. 근데 그 감칠맛을 유일하게 좀 저희가 낼 수 있는 게 요 치즈. 네, 치즈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끓이고 있는 육수. 그거가 있어야지 그나마 감칠맛이 좀 납니다. MSG를 안 쓰기 때문에. 수익을 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재료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싶다는 두 사람. 덕분에 재료 하나하나 성분을 깐깐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이야, 물에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 농담이.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다시마인데, 예. 저희가 이번 신제품 비건입니다. 그래서 다시마의 비율을 좀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마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할 겸 CF 촬영하러 왔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우리 아이들 떡볶이집 잘 운영하게 안내하게 레시피를 전수해주세요. 재수 씨하고 지분 잘 정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확실히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스산한 공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입니다. 잡고 그렇지. 내가 여기서 튀어 올라올게. 여기서 튀어 올라올게요. 여기 한번 바라봐줘요.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한겨울에 바다 입수라니 강민 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드디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들어가. 장난 아니야. 들어가. 또 이렇게 작품 하나가 탄생했네요. 갑부의 가게로 하나둘 몰려오는 의문의 차량들. 급기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거죠? 네, 바로 드시는 거 아니면 냉동 보관하셨다가? 아니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더니 이렇게 무작정 주셔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바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일에 이제 취소나 여유분을 준비해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알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번 저기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괜찮아갖고 또 다시 사러 온 거예요. 한번 이렇게 주문하면 한 3, 4개월이 걸려서 직접 왔어요. 직접 왔어요? 못 참고 오셨구나. 네네. 제 입맛엔 굉장히 맛있었어. 혹시 사는 곳이 어디세요? 의정부에 살아요.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먼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한 2달 걸려요. 그래서 그냥 픽업으로 온 거예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직접 떡볶이를 받으러 온 고객들. 그런데 무조건 찾아온다고 해서 떡볶이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뭐 좋은 거 알잖아요. 천연 재료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해서 근데 현장 구매도 쉽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전화 여러 번 계속 시도했다가 연락 주셔가지고 받고 오는 거예요. 네네. 생산량에 맞춰 주문을 받다 보니 길어진 대기 시간에 취소된 물량을 현장 판매로 팔고 있다는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였거든요. 바람이었죠. 지역에서 짱을 먹어야 된다. 그럼 지역에서 짱을 먹기 위해선 픽업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문자 주문, 전화 주문 뭐 다 된다 해서 이제 조금씩 알렸더니 픽업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좀 꾸며보세요. 세계 진출해서 세계 정복해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 있는 떡볶이로 세계 정복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남자. 혁신, 레볼루션.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기보다는 맞서 살아가기로 한 두 사람이 만든 떡볶이처럼 100%의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확신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 100%로 언젠가 쏘아올릴 세계 정복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